네, 원로에게 듣는다. 오늘은 두 분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차일병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늦게 있었던 박원순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요. 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뭐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데요. 네. 한 두 가지 좀 적절치 못해 보입니다. 첫째는 그 사실 확인을 좀 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설사 그것이 사실을 하더라도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 왜 그러냐면 굉장한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 정부 당국에, 말하자면 보건복지부에 이 먼저 제안도 하고 또 신고도 일종의 박원순 씨도 이 주무장관, 주무 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 보고도 하든지 하고, 그리고 굳이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또 정치인으로서 말한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는데 말하자면 정부 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냐 하는 이런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그건 있을 수 있다고 항의하는 항의하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이걸 뭐 자기가 뭐 주체가 돼가지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잘못이고, 더욱이 또 오다가 라디오 들으니까 자기가 아주 대책본부장이 되겠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아주 적절치 못하죠. 알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원장님과 좀 다릅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결론적으로 봐서 그렇게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니다, 이런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원장님과 좀 달라요. 섬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저는 먼저 정부 당국인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그것이 안 먹혀 들어갔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그랬을 때 먼저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장관에게 다시 독촉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는 왜 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도 반응이 없을 때 이런 절차를 진행해야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저는 당사자의 확인입니다. 그 걸렸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을 가급적이면 접촉을 해서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이 약간 왜곡되게 되는 사항은 조금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급했겠지만 좀 아쉽다. 그건 좀 잘못됐어요. 그런데요. 저는 뭐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나요. 이 박원순 시장, 저도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한 거가 말하자면 이 메르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데 저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거는 말하자면 고위공직자로서 그런 절차를 지켰어야 되고, 내가 또 이걸 굳이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절차를 위반하는 일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뭐 완전히 정쟁한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내가 해둔 말씀이라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절차를 최대한 다 밟아보고 그래도 안 될 때 뭐 그게 항의가 됐든 뭐 요구가 됐든 규탄이 됐든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고 가는 것이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너무 소략하게 됐거나 생략되는 바람에 마치 나서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또 정치적인 행위 아니냐라고 하는 불필요한 논란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은 손을 모아서 질서 있게 대처해도 모자랄 판에 상당한 혼란이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걱정된다. 이렇게 두 분이 이제 걱정하시는 걸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좀 가려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한 후폭풍은 그것대로 또 여전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게 논란이 자꾸 생기니까 대통령이 방미하고 난 다음에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 여유를 주겠다. 그래서 이송 자체를 좀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좀 더 생각해보고 하고, 또 거부권 행사 이전에 뭔가 정치적으로 타협과 절충의 어떤 해법을 찾아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이제 이 판단인 것 같아요. 자, 우선 정의화 의장의 그런 판단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엔 최 의원께서.
그 국회의장으로서 그 판단은 제가 뭐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네. 판단해서 할 수는 있겠죠. 다만 저는 이 국회법을 여야 합의로 인해서 통과시킨 것 그 자체 합의 정신은 인정을 하면서도 네, 네. 정말이지 이 내용에 들어가서는요. 제가 30년 이상을 공직을 했고 또 정치도 좀 한 사람으로서 또 헌법을 강의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원로 헌법학자이신 네. 제 은사님입니다. 김철수 김철수 교수님의 교수님. 예. 말씀에 나는 공감을 100%합니다. 국회가 월권을 했다. 그 아주 정확한 말씀이고 저는 조금 더 한 발짝 나가서 분명히 헌법상의 상권 분립의 원칙에 심대한 침해를 가지는 이거는 좋지 않는 법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언제 뭐 정부에 이송하느냐는 이런 곁다리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저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국회하고 협의해서 번안의결을 한다는 방법 아니면 헌재에다가 다시 제소해서 기간 소관을 다시 한번 따져보는 방법 마지막으로 거부권이 있는데 네. 저는 거부권 행사도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헌법상 상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재의결될 것이 뻔하다 하더라도 우리 헌정사에서 법원 국회가 정부에 월권을 하는 이런 예. 나쁜 작태를 우리 헌정사에 남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예. 예, 저 그렇잖아도 뭐 번안 결의 뭐 이런 말도 네. 나오고 또 뭐 이것이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던데 제가 생각할 때 현재의 여야 정치권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네. 원만하게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참 유감스럽게 저도 이 메르스 사태를 맞이해서 네. 되도록이면 이게 정말 정쟁적인 그런 발언을 좀 자제하고 싶은데 나부터도 네. 그러나 이왕 또 이 문제는 또 이 문제대로 네.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는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즉 행정부가 생각할 때 대통령이 생각할 때 이는 명백하게 말하자면 헌법에 위반되는 거다. 즉 상권 분립에 위반되는 거다 싶으면요 네. 하기 싫어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딱 거부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요. 여당 원내대표 유승민 대표는 이거는 강제성이 없다. 또 이정골 새정치연합 대표는 네. 강제성이 있다 그래서 하는데 강제성이 있고 없고 하는 문제를 무슨 뭐 원내대표나 누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법은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그렇죠. 문서 그거로서. 예. 그러니까 뭐 이종걸 씨가 있다 한다고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유승민 씨가 없다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네. 이미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한 강제성 여부는 이미 국회의 손에서 떠난 겁니다. 즉 이거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헌법재판소뿐입니다. 네. 즉 헌법학자들도 의견을 말할 뿐이지 네. 이걸 최종적으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데는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강제성이 있어서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야. 강제성이 없어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예. 최종적인 판단자는 헌법재판소다. 예, 그래서 이거를요 만약에 이것이 위헌이라고 보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저것이 야당에서 말하는 대로 모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네. 그거는 뭘 했냐면 그건 또 소송을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길이 있어요. 예, 지금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예, 됩니다. 법대로 하면 된다고 법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하셨는데 예. 아니 뭐 법대로 하면 다 안 될 건 없지만 정치라고 하는 게 법대로 하자고만 하면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게 존재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전제하시기를 지금 대통령이나 여야의 상태로 봐서 무슨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풀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 법대로 하면 간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맞습니다만 이를테면 번안처리라든지 얼마든지 여야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헌법재판소 제소 이전에 다시 머리를 맞대고 뭐 수정안을 다시 내거나 할 수 있는 이 정치의 길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있지 않느냐. 예. 또는 그렇게 푸는 것이 우선은 맞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예, 참으로 한심스러운 여권 그 아주 민낯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참 안쓰럽습니다. 예.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여권이 어떻게 해서 당청정 협의를 서로 하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소리가 국민들 앞에서 합니까? 네. 이건 아주 있을 수 없는 역사적인 배반 행위예요. 네. 이거는 당연히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더더구나 당정청 협의를 충분히 통해서 여권의 의견을 종합해야 될 텐데 그렇죠. 자기들끼리 딴소리하면서 서로 뒷북치고 있고 야당은 여권 분열 일어나는 게
아이 기뻐라 하고 좋아서 너희들 다 싸워봐라. 뒷짐지고 있고. 이게 국민들 앞에 정치권이 뭐 하는 짓들입니까? 이거 참 오늘 당장 제가 주문합니다. 여야정 만나서 정말 협의하세요. 제대로 국민 앞에 정말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집어치우고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보다는 합의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법의 정신을 찾는 그런 노력을 좀. 그런데 제가요. 네, 말씀하세요. 예.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정치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자세도 안 돼 있고 네. 능력도 없으니까 그래야 된다. 이 뜻만은 아닙니다. 아, 네. 지금 그렇잖아도 이 정말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정치권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안하게 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요 원칙에 입각해서 정리하는 것이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요 국민들에 대해서도 법치주의의 확립을 상당히 선전하는 기회도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것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푸는 거고. 근데 굳이 예. 정치적으로 풀라 그러면 누가 먼저 나서야 되느냐? 대통령이 나서야 됩니다. 저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그 야당이나 또는 여당 내에서도 말하자면 이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해 비판할 거리만 있으면 찾아가지고 아주 평론가처럼 비판하는데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요 국정이 절대로 잘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법 문제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되도록이면 정쟁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면서 나아가겠다. 네.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 탓이다. 그 여당 원내대표가 잘못했으면 흔히들 말이죠. 청와대와 즉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별개로 보지 않습니까? 그 별개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옛날 같으면요. 대통령이 당 총재입니다. 다만 지금은 당 총재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까 우리 최 의원 말씀대로 충분히 조정해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 걸 가지고 유승민 씨만 유승민 대표가 잘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명예 총재격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 탓이다. 즉 대통령이 자기 탓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겠습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정말 이제 한 말씀만 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불통 대통령의 그 민낯이죠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소통하는 대통령 모습을 국민 앞에 온 세상에 좀 보여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장기표 원장님 말씀 중에 정치권이 능력 그걸 풀 만한 정치력이 없으니까 헌재라 또는 거부권 행사를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 법의 권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예. 정치적으로 풀 수 있다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하고 헌재로 가서 판단을 맡겨보고 예.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 그런 계기로 이 사건 이번 사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냐. 예. 그런 점도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여권 상황을 좀 두 분께서 짚어주셨는데 야권 상황 조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워크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박 2일 워크숍. 저도 한때 야당의 정당인이었는데 지금은 무소속입니다. 네. 워크숍 가기 전후의 상황이 참으로 모양이 좀 안 좋았거든요. 네. 김상곤 씨를 무슨 혁신위원장을 뽑고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 보니까 윤리심판위원장에 무슨 안병욱 교수. 네, 안병욱 교수. 두 분은 제가 고향이 저하고 비슷해서 좀 압니다. 학교도 네. 제 후배들을. 그러시군요. 예. 이런 사람들 대화가 무슨 선생님은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참 답답해요. 친노 입장을 배변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면 제가 잘 압니다. 그런가요? 뭘 기대하겠어요? 연목구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그 직후에 또 보니까 무슨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강철규 위원장 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과거에 새정치연합 이 전신의 정당 때 네. 공천심사위원장인가 뭘 하셨어요. 그때 기억납니다. 친노 예. 완전히 싹쓸이 하는데 아주 제일 공이 큰 유공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무슨 혁신을 해요? 친노 강화 혁신위원회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무슨 워크숍이요? 메르스는 지금 국민을 그렇게 불안에 떨게 하는데
자기들 워크숍하면 누군가 국민한테 보여주는 걸 했으면 좋은데 거기서 쌈박질이나 하고 뭘 보여줬습니까? 무슨 정청래하고 뭐 누구? 저기 주승용이하고 둘이 악수하는 거 옆에 대표가 보이는 세 사람 얼굴 한번 화면에 보기는 봤습니다. 그게 무슨 너무 워크숍입니까? 아이고 참으로 한마디만 더 하랍니다. 예. 아마도 지도부나 문 대표는 호남 출신을 데려다가 여기 이렇게 배치해서 앉혀놓고 뭐 혁신이라고 좀 내놓으면 호남 민심 좀 돌아와서 우리 새정치연합 뭐 좀 내년이나 다음에 뭐 좀 더 할까? 아이고 엿먹고 하지 마십시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미 호남은 지난번 천정배 당선 시킬 때 새정치민주연합 떠난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확인합니다. 호남 민심 떠났습니다. 예. 아주 우리 뭐 최 의원이 아주 통렬하게 잘 지적하셨네요. 네. 그런데 뭐 거듭 제가 말씀드리면 이 지금 새정치연합의 혁신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네. 선거에서의 연패 또 이 국민에 대한 지지율이 말하자면 새누리당의 반백이 더 됩니까? 네. 아,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는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성이거든요. 근데 그 주된 원인이 뭐냐? 친노 세력이 새정치연합을 주도하기 때문에 공천도 잘못되고 또 뭐 저 성완종 씨 사건에 대한 문제다든지 즉 문재인 대표의 지도력이 빈약하고 또 저 친노 세력이 주도하는 이른바 친노 패권주의 때문에 네. 선거에도 연패하고 국민의 지지도 못 받는 것 이거를 혁신하는 게 혁신입니다. 네. 다른 거는 백날 그 말해봐야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 그러려 그러면 이걸 혁신하려 그러면 뭐냐냐 문재인 대표가 사표를 내야 됩니다. 사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혁신이 구성하고 뭐 워크숍 하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뭐냐 문재인 대표 체제를 계속 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거기 가서 무슨 논의하느냐 하는 거 전혀 그 기대해 볼 게 없어요. 또 결과도 또 나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와 친노를 저는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 시점에 와서는 네. 친노는 제가 아는 사람이 많은데요. 친노 착한 사람 많아요. 문 대표가 문제있죠. 어느 현수막에 그렇게 붙여 있습니다. 문재인이 문제로다. 그건 문재인들은 문재인이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1년의 사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태들은 어떤 거냐. 낡고 썩은 건물을 때려 붓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네. 낡은 그 구태한 건물에다가 뺑트시 살짝 해가지고 예. 꼼수로 국민 여러분 우리 혁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좀 격앙돼서 이 호칭 없이 했는데 문재인 대표, 주승용 예. 최고위원, 예. 정청래 최고위원 그렇습니까? 난 예. 그분들 직함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직함을 뭐 좀 붙여서 예, 제가 그렇습니다. 다시 정정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천정배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이 후한무치 정당이 됐다. 이 아주 뭐 통렬하게 또 비판하고 나섰어요. 뭔가 이 새로운 정치 세력 뭐 아니면 뭐 이른바 호남신당 뭐 전 호남신당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렇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움직임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고 봐도 됩니까? 사실 천정배 의원께서 그 말씀하신 걸 나 듣지는 못했는데 오늘 확인해 예. 보니까 저하고 같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얼마 전에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련의 사태를 보고 후한무치한 정당이고 거기다가 배은망덕한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하나 더 붙여드리겠습니다. 아나무인까지 겹쳤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기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고 국민들을 속이고 페인트 칠해갖고 아웅하고 있는 참 꼼수. 이제 좀 걷어치웠으면 좋겠어요. 입맛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 그제 그 정의당과 노동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가 모여서 새로운 진보정당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잘 될까요? 뭐 우선요 저한테는 예. 또 후배들 아닙니까? 예. 또 뭐 하겠다 하는데 제가 뭐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예. 그네들이 국민을 상대로 한 또 방송이고 네. 그래서 그 우리 진보 진영은 그 다시 세력 결합한다고 뭐 얼마 전까지 또 흩어져 있다가 예. 또 뭐 다시 모이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이념적인 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하자면 구시대의 그 진보 이념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선언하고 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진보 이념을 가지고
뭐 수가 작든 많든 이렇게 새로운 정당을 해야 되지. 네. 그 흩어졌다고 모인다고. 전에 또 계속 모여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래가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되고 이 시대에는요. 특히 지난날도 말하자면 사회민주주의, 사회보장제도를 중요한 이념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가 굉장히 필요했지만 네. 특히 대량 실업과 소득 양극화가 구조화되는 네. 이 정보화 시대에는 사회민주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정의당이나 뭐 노동당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사회민주주의를 말하자면 지금부터 120년 전에 예. 베른슈타인 때 그때 논쟁 그대로 가지고 이거는 뭐 개량화됐다 뭐다 해가지고 배격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반성하고 말하자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예. 진보 쪽의 내용을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보도에 나오는 단일화, 단일 정당화 합의 저는 아주 좋게 봅니다. 분열보다는 그 자체는 괜찮고요. 거기 플러스해서 예. 오히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친노와 비노로 이렇게 분쟁을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불안한 동침 이제 끝내시고 친노는 친노대로 가시고 네. 비노는 비노대로 합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친노하고 색깔을 달리하는 겁니다. 예. 중도 개혁 신당을 만들어서 네. 내년에 야권 3당이 국민들의 심판을 제대로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대권에서는 빅텐트를 쳐서 연합으로 해서 정권을 가져오시고 정권을 가져온 다음에는 대연정 좋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대로 된 예. 이 정치권의 재편 또는 재정렬을 통해서 그럼 이제 뭐 창조적 좀 파괴죠. 제대로 좀 경쟁하는 예, 예. 그래야 뭐 시너지도 생긴다. 예, 오늘 말씀 예. 여기서 마무리 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담담 타타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밤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